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이벤트들이 끝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제 딱히 좋은 재료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킨 재료들이 말을 바꾸면 경기 둔화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수급 블랙홀 현상, 이제 에코프로버티가 상장되면서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의 매매해야 될 자금들이 저쪽으로 빨려나가는 뭐 그런 현상 나오면서 코스닥이 유난하게 빠졌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버텼거든요. 그리고 주간으로는 6월 이제 3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를 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쭉쭉 매일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일관성 있는 대규모 매수가 유입될 거냐,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해외 요인부터 살펴보면, 그 미국에서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자동차 파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좋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이지만 나쁘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좀 둔해지는 건가, 경기 나빠지는 건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 또 이거는 이제 미국의 10월 수입 물가인데 전년 대비 2%, 전월 대비 0.8%, 국제유가 빠져서 그런 건데, 국제유가 빠진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기가 나빠진 것 같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힌 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경기 둔화되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오버한 건데, 이런 어떤 해석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 쪽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국제유가 많이 빠졌는데, 유가 빠지면 사실은 지금 나쁠 건 없는데, 유가 빠진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 둔화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우리 증시에 유리할까?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월마트가 또 급락한 게 미국의 소비가 둔해진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증시에 일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요인들인데, 엔터주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엔터주들 최근에 노이즈가 좀 많죠. 뭐 베이비 몬스터가 한 명이 탈퇴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반 판매량이 확 줄었다더라. 그 다음에 또 그 멤버들 재계약과의 어떤 난항. 근데 이게 엔터주가 사실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이미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적자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빠지고, 다른 날 같은 경우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야 상관없는데 빠질 때 엔터주가 더 빠져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이제 깐대톡 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또 만들어내면서 지수 낙폭이 조금 더 키워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상장이 됐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한 2조 2천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의 한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닥 투자자들, 코스닥을 선호하는 투자자들하고 성향이 좀 맞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어제보다 증가하면서 마이너스가 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팔고 절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어든 종목은 마이너스가 좀 덜 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이거는 뭐냐면 저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주식들을 팔고 저쪽으로 넘어갔다. 많이 판 주식은 많이 빠지고, 덜 판 주식은 덜 빠지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런 수급 블랙홀 현상,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는 또 역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에코프로의 어떤 움직임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이유로 설명을 드린 거였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도를 했는데 매매 규모는 줄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매수 매도 합이 3조 4천억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선물 매도가 영끌까지 해서 매도했다 가끔 그런 표현 드리죠.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올라왔는데 한 2만 5천 계약 정도 저점 대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바꾸면 새로 2만 5천 계약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 여력이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락시킬 총알도 생긴 거예요. 전쟁할 때 올릴 총알, 내릴 총알 다 생겨서 외국인들 한 사이클 정도는 때리려면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때릴 건지 안 때릴 건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조정 사이클 겪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이 동향은 좀 저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는 계속 삽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또 추가적으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800억 순매도로 잡혔지만 에코프로머티를 빼고 보면 400억 원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는 사고 나머지는 관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사고 자동차주 좀 사는,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사는 게 이제 계속 일관성 있고, 기관도 오늘 2,400억 순매도지만 1,100억의 에코프로머티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오늘 이렇게 많이 탄 건 아닌데 어쨌든 매도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브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매수 쪽에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잘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어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엔터주 팔고, 매수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 샀는데 엔터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를 사긴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HBM하고 연결고리가 조금 덜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 보면 엔터주 오늘 떨어진 거 기관들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쪽에서는 그렇게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매도 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기관이 뭐 쭉 매수하다가 최근에 기관이 반도체 업종 매도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하여튼 좀 코스닥에서 제법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 여기 이제 STI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좀 눌린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오늘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정리해 보면 지금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걸 볼 거냐, 경기 둔화를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그 S&P 500이 4,500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마디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재료가 별로 없어요. 확 올릴 만한 재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만기일이고. 근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어느 쪽 뉴스로 몰아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500달러를 시원하게 돌파 못하고 있고, 테슬라는 HSBC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장에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이 우리 증시에는 관련된 종목 영향력이 큰 종목이라,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만 이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게 제일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좀 어떻게 되는지, 테슬라 단발적인 어떤 조정이냐, 하나의 상승, 반등 사이클 끝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제 양시장이 ADR 좀 과매수권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니까 요건 좀 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 건설, 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부분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미증시는 괜찮은데 우리 증시 왜 빠졌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증시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게 러셀 2000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소형 업종 지수. 왜냐면 미국은 빅테크주들이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빅테크 몇 개가 움직이면 지수가 왜곡돼 버리거든요. 오늘 실제로 뭐 S&P 500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수는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 항상 볼 때 이제 러셀 2000을 봐야 되는데, 오늘 러셀 2000이 1.6%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좀 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때 우리 증시가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표 볼 때 이제 미국 다우만 보지 말고 나스닥만 보지 말고 러셀 2000도 좀 같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ADR인데, ADR이 지금 11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ADR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화요일 이후에 ADR이 내려가는 사이클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ADR은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승 종목수, 전체 하락 종목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면 똑같은 거, 상승 하락 종목이 똑같은 거고, 100을 넘어가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20이 돼버리면 좀 과매수로 봐서, 물론 이제 그 이상 돌파하긴 하는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종목들별로는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이게 뭐 지수가 하락장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는 조금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좀 특히 이제 업종수, 지금 기관들이 종목 장세에 이끌고 있으니까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또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좀 비중 배분 잘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건 뭐 100% 무조건 맞는 지표는 아니니까 뭐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표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점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엔터주 얘기하니까 나중에 저도 그 음반 얘기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 놀러 오셔가지고 그 놀러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듣고 싶은 음반 직접 갖고 와서 그거 자기 알아서 틀어서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만들면 한번 다 어울려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닝 브리핑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뭐, 예, 좀 몇 번 더 해보다가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